네. 자, 이어서 볼까요? 어, 전기하고 있죠. 전기 조금 아시겠어요? 간단해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옮겨 적는 건데 그 옮겨 적을 때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해당 계정에 가서 차변에 적혀 있었으면 차변에 적고 대변에 적혀 있으면 대변에 적는다. 해석할 때 주의하실 거는요. 그렇죠? 주인 계정, 이 집주인이 누군지 먼저 잘 파악하고 집주인의 대변에 적혀 있으면 이게 집주인이 자본이거나 부채면 이건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금 대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 자, 이어서 한번 쭉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5번까지 이해가 됐죠? 6번 볼까요? 6번. 6번 외상매입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쵸? 외상매입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라는 거죠. 외상매입금의 감소로 처리해야겠죠. 그쵸? 요 외상매입금 60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차별이죠. 외상매입금 30만 원을 뭘로 갚았다? 현금으로 10만 원 갚았다. 자, 뭐가 움직였어요? 외상매입금과 현금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외상매입금부터 해볼까요? 외상매입금이 감소했죠. 그럼 외상매입금 가서 60만 원이 있었는데, 그렇죠? 있었는데 차별에 적어줌으로 해서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감소했구나라는 거예요. 물로 현금으로. 그럼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가 돼요? 30만 원 됐죠? 60만 원이 발생했고 30만 원이 감소해서 30만 원 남아있다 이렇게 돼. 그리고 현금 마저 해야겠죠. 한쪽만 하고 까먹으면은 나중에 뭐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대차가 안 맞게 돼 있어요. 30만 원 했으니까 이제 현금 해야겠죠. 현금은 대변에 감소잖아요. 그렇죠? 현금 대변에 적어주면 현금 대변에 30만 원. 상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뭐예요? 보험료 지급했어요. 자동차 보험료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2만 원이 감소하고요. 비용 발생했죠? 보험료라는 비용. 보험료라는 비용 2만 원. 보험료부터 해볼까요? 보험료가 비용이죠. 비용은 여기서 지금 사변에 적혀 있으면 사변에 적으시면 가서 대변에 적혀야겠죠. 대변에 보험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8번. 8번. 이 8번 문제는요. 얘는 옆에 적어두세요. 이거는요. 희한 분계예요. 12월 31일 이렇게 적어두세요. 12월 31일 이렇게 적어두세요. 12월 31일 무슨 날이에요? 이 말이죠. 결산일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게 결산일이 왜 이런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결산하는 과정에서 하는 분계다. 그래서 아, 결산 일에 하는 분계를 결산 분계라 그래요. 결산 일에 하는 분계를 결산 분계라 그래요. 근데 우리 결산 분계는 지금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결산 분계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 결산 분계는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기하고 쭉 흐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복잡하고 어렵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항상 제가 여기서 엄청 집중해서 많이 설명을 그럼 궁금해하시니까 많이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넘어가도 지금은 전혀 무방하지 않아. 나중에 거의 한 3일에 걸쳐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듣고 이해되면 아 내가 좀 되는가 보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산분계인데, 그 결산분계인데요. 많은 결산분계 중에 하나를 지금 일단 껴놓은 거예요. 제가 일단 껴놓은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말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은 55만 원이다. 기말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은 55만 원이다. 그러니까 결산일 날 창고를 딱 까가지고 봤더니 남아있는 상품이 얼마인지 봤더니 55만 원치 남아있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자, 잘 보세요. 조금만 집중하셔야 돼. 잘 보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좀 보셔야 돼. 상품을 지금 산 것만 볼까요? 2번하고 4번이죠? 상품 70만 원, 상품 60만 원에 들어왔잖아. 그렇죠? 두 번 샀잖아. 한 번은 현금으로, 한 번은 외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팔린 건 언제 팔렸어요? 한 번 50만 원치 한 번 50만 원에 팔고. 그렇죠? 그다음에 45만 원에 또 한 번 팔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품을 내가 총 올해 사온 건 얼마치예요? 올해 처음 장사 시작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고 얼마치 총 사왔어요? 130만 원어치 상품을 사왔어요. 그러면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도 안 팔았어 올해. 에? 하나도 안 팔았어. 그냥 사온 것만 있어. 그럼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130만 원 남아 있어야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팔았잖아.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 내가 상품 나간 거 분개했어 안 했어요? 상품 나간 거. 상품 나간 건 안 했지. 상품 나간 거, 상품 매출 이건 매가죠, 매가. 얼마에 팔았는지만 적었지 상품 나간 거 얼마짜리가 나가는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자, 다시만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상품을 60만 원하고 70만 원하고 60만 원치를 즉 130만 원치 올해 사왔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팔았어. 근데 어떤 놈이 팔렸는지를 내가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적진 않고 얼마에 팔았는지만 적었어요. 95만 원. 그렇죠? 물건이 이 얘가 아니, 앞에 얘에서 100만 원짜리 물건 사왔을 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오지만 얘를 이윤 붙여서 내가 얼마에 팔아요? 120만 원에 팔잖아.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판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30만 원치는 사왔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놈을 팔았는지는 안 적었지만 95만 원 받고 팔은 거예요, 일단. 얘랑 얘. 그쵸? 자, 그럼 다시 얘기 돌아와서 창고에 내가 물건 하나도 안 팔았으면 130만 원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팔고 남은 게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55만 원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 물건 팔고 남은 게 55만 원이다. 아, 그러면 그동안 뭐가 나가는지 정리해줘야겠죠. 130만 원치가 있었는데 남은 게 55만 원치 남아 있으면 우리가 두 번 팔았을 때 얼마짜리가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큼 나갔다는 거예요? 계산기 필요하세요? 130만 원에서 55만 원을 뺀 75만 원인가요? 맞아요. 130에서 55만 원 빼면 75만 원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시는 거예요? 다시 103가 요게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그럼 그거는 이게 50가 45만 원은 매가에 매가 판매한 가에. 근데 요거 상품 매출할 때 상품이 나간 거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상품이 나간 걸 안 적었잖아. 그 상품이 나간 걸 언제 하냐면 이때 지금 기말에 한꺼번에 한다고. 얼마치가 나갔는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그 한꺼번에 할 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말에 남아 있는 거 팔고 남아 있는 걸 알아야 돼. 아, 팔린 게 아니거든. 130만 원치가 다 나간 게 아니라 남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30만 원치가 들어왔는데 올해 총 들어온 거 팔다 남은 게 55만 원이에요. 팔린 건 얼마치예요? 75만 원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75만 원을 구했잖아요. 구해야 돼요. 구하면 이게 마지막에 분계를 올해 총 상품이 밖으로 나간 거 있죠? 올해 총 상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게 75만 원치라는 거예요. 55만 원 아니에요? 55만 원 남아 있는 거고 75만 원치가 나갔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 130이요? 이거 보면 되겠네. 얼마 사왔어요?
올해 총 사온 게 얼마예요? 130만 원치 사왔잖아. 근데 팔린 거는 팔고 남은 건 얼마예요? 55만 원. 그럼 뭐 얼마치가 팔린 거예요? 75만 원치가 팔린. 이해되세요? 다시 원치 사 상품이 팔려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기말에 한 방에 아 그래 그동안 얼마나 팔렸나 팔고 남은 게 얼마인가 볼까 그랬더니 55만 원이 남아 있대. 그럼 얼마치가 나? 75만 원치가 나간 거지.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예요? 75만 원짜리 물건을 지금 합해서 95만 원에 판 거예요. 75만 원짜리 물건 75만 원에 팔면 안 되지.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구해지는 거예요. 구해지는 거. 자, 주어진 거는 뭐다? 55만 원. 남아 있는 건 55만 원이라고 주었어. 그럼 뭘 알아야 된다? 올해 총 들어온 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총 들어온 거 전체 130만 원치 물건이 들어왔는데 팔다 남은 게 55만 원이면 75만 원치 팔은 거지. 지금 이게 이해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재고다 상가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3일 내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아마 오늘 처음 하신 분은 대부분은 이게 지금 좀 버거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 이거 이해 못하면 오늘 이해 못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이 붕괴를 그냥 하세요. 전기하는 것만 지금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상품이 75만 원이 나간 거고요. 밖으로 나간 거고 팔려 나간 거고 얘는 뭐다? 상품 매출 원가가 7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볼까요? 상품 대변에 75만 원이죠. 대변에 75만 원이잖아요. 대변에 75만 원이죠. 이게 뭐예요? 상품 매출 원가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하변에 적혀 있죠. 75만 원. 이거 뭐예요? 상품.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전기했죠? 전기했죠? 그러면은 상품은 올해 어떻게 돼 있어요? 130만 원 증가했죠. 75만 원 팔렸죠. 남아있는 거 얼마예요? 55만 원. 어서 많이 보던 숫자인데? 55만 원 뭐예요? 창고에 남아있는 거. 창고 여러 가지 조사한 게 55만. 그거를 맞춘 거예요, 지금 거꾸로. 거꾸로 맞춘 거라고. 55만 원치 남아있으니까 75만 원치 팔렸겠구니 해가지고 적어 놓은 게 이거라고.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 놔두세요. 놔두세요. 어쨌든 이게 뭐다? 결산 분계다. 기말에 12월 31일에 이런 분계를 한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계를 한다. 그래서 좀 다르다. 얘부터 여기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이거는 결산 시 하는 거다. 그 정도만 적어두시고 일단 논의를 계속 할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기하고 이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흐름을 깨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라도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 다음에 전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전기했죠. 전기가 된 다음에 뭘 하냐면요. 네. 자, 전기를 했잖아요. 총계장 원장이에요, 얘네가. 총계장 원장인데 또 하다 보니 이런 불안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전기를 제대로 했나? 그런 불안이 생길 수 있겠죠. 하다가 이거 한쪽 했는데 전화 받다가 깜빡하면은 뭐 한쪽이 빠져먹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지금 보세요. 분기할 때는 차변 대변이 맞으니까 이거 더하고 이거 다 더해도 어차피 차대가 맞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옮겨놨어요, 이쪽. 내가 지금 분기할 때마다 이렇게 등장한 애를 이쁘게 각 계정 과목에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옮겨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차변, 요 차변, 차변 다 더한 거랑 얘네 대변 더한 거랑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한쪽씩 옮겨놨잖아. 그러니까 차변 합계랑 대변 합계는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맞는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지금 몇 개, 8개니까 망정이지. 보통 계정 과목이 무지 많이 나오고요. 제가 있던 남정제주개발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남정제주 신화역사공원의 모든 그
계정 과목을 다 만들었거든요. 물론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드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만들어 진짜 계정 과목을 코드를 다 만들어주고 무슨 일이 사업을 예상해서 그 계정 과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계정 과목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0개는 훨씬 넘어갔어요. 계정 과목만 수천 개여서 수천 개 계정 과목만 그러면 수천 개의 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천 개의 이 총계장 원장이 생기면 있으면 이거 대차가 맞는지 아닌지 만약에 수기 시대라 그러면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보시면 연습예제 5번이에요. 13번. 연습예제 5번 13페이지. 13번이 아니라 연습예제 5번 13페이지에 거기 이제 쭉 연결된 거거든요. 거기 연습예제 5번 보시면 총계장 원장에서 답이 들어가 있죠.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산표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시산표. 시산표를 제가 이미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여러분도 종이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 적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두 줄을 먼저 이렇게 꺼요. 이렇게. 두 줄을 끊고 다시 두 줄을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꺼요. T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T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이 지금은 하지만요.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해보면은 평생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그러니까 보고 이제 보는 일이 있지 손으로 해볼 일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지금 오늘 내일 꼭 해보셔야 돼요. 이면지니까 가급적 크게 하세요. 쓰고 버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안쪽 이렇게 계정 과목이 있고요. 안쪽이 합계예요. 안쪽이 합계고 양 사이드가 잔액이에요. 양 사이드가 안쪽 자, 시산표를 작성해 볼 건데요. 간단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왜 하는지보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보시면요.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한번 저랑 할게요. 가운데가 계정 과목이고요. 차변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리고 안쪽이 합계, 바깥쪽이 잔액이고요. 계정 과목은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보통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겠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현금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현금 적으시고요. 자, 현금의 차변 합계 얼마예요? 차변 합계 150이죠. 차변 합계 150 적으면 돼요. 그냥 적어보세요. 차변 합계 150. 대변 합계 얼마예요? 대변 합계 102만 원. 102만 원. 그렇죠? 대변 합계 102만 원. 102만 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현금 자산의 차변 합계란 자산 증가가 150만 원 있었고, 그렇죠? 150만 원 있었고 감소가 그 기간에 102만 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잔액은 뭐예요? 퉁퉁 치는 거죠. 증가가 150이고 감소가 102만 원이면 남아 있는 돈은 얼마예요? 그렇죠. 48 차변 대변.
하변에 있겠지. 이렇게 퉁퉁 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탕탕 치면 48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맞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해볼까요? 외상 매출금 차변 합계 얼마예요? 45만 원이죠. 45만 원. 그렇죠? 차변 합계 45만 원. 대변 합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잔액 45만 원 적어줘야 돼요. 합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차변 적어줘야 돼요. 상품은요? 상품 차변 합계 얼마예요? 차변 합계 130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올해 사온 총 상품의 금액이죠. 하나는 현금으로 사왔고 하나는 외상으로 사왔네. 그렇죠? 대변 합계는요? 75만 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올해 팔린 거죠? 상품 나간 거니까. 팔려서 매출 원가로 된 거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130만 원치를 올해 총 사왔고 130만 원치니까 두 번 70만 원과 60만 원에 한 번씩 현금과 외상으로 사왔고 창고 밖으로 나간 거는 75만 원이고 잔액은 퉁퉁 치면 그쵸 55만 원. 이거 어디서 했던 거예요? 우리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 조사한 거랑 일치시킨 거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인가요? 요거 볼게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차변 합계 얘는 외상 매입금 부채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잖아. 그러니까 대변부터 해볼까요? 순서랑 관계없지만 증가 얼마 했어요? 60만 원 했죠? 중가 60만 원. 뭘로 증가했어요? 상품 사느라고. 그렇죠? 60만 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감소도 있네. 차변. 그렇죠? 감소. 차변. 얘는 부채니까 차변이 감소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감소했죠?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갚았죠? 잔액은 여기 적어야 돼요. 여기 적으면 안 돼요. 부채잖아요. 대변 잔액이죠.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고 잔액은 어디? 대변에 적어주셔야 돼요. 그 밑에 자본금 그쵸? 대변이 증가죠? 증가 한 번밖에 없죠. 그쵸? 잔액도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상품 매출 그렇죠? 수익이 나오네.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대변 어떻게 있어요? 5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 팔고 외상으로 45만 원 팔아. 그렇죠? 95만 원. 잔액은 15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네.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죠? 차변에 적어야 돼요. 75만 원 차변입니다. 차변 대변 막 그냥 쭉 적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저거 보고 적는 거예요. 보고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적고. 잔액은 15만 원. 대충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죠? 차변입니다. 없죠? 네. 2만 원. 자, 됐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분계하고 그쵸? 거래를 보면 분계하고 옮겨 적었어요. 그쵸? 각 계정에 옮겨 적었고 각 계정에 옮겨 적은 걸 다시 지금 모아놨어요. 그쵸? 다시 지금 모아놨어요. 시산표에다 모아놨어요. 이거는 사실 수기시대에서는요. 왜 했냐면요. 말 그대로 전기를 손으로 했거든. 전기를요. 손으로 지금과 같이 했다고. 지금과 같이 했는데 잘 옮겨졌는지 중간중간 불안한 거야. 중간중간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빼먹었으면 나중에 다 틀릴 거잖아. 그러니까 대차가 항상 맞는지 검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본 표가 시산표예요. 언제? 중간중간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이거는 결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불안함 만들어 보는 게 시산표입니다.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표,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트라이얼 밸런스, 밸런스가 맞는지 시험해 보는 거. 트라이얼 밸런스 TB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전기하다 보니까 불안해. 그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죠? 그걸 TB 그러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TB다. 그런데 수기 시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당연히 중요하겠지. 중간중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근데 전산 시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아니
원래 의미대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산시대는 보세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전산시대는 붕괴만 딱 들어가면요. 이거 옮겨지는 거 컴퓨터가 못할까요? 그건 일도 아니지. 넣자마자 옮겨져요. 그렇죠? 넣자마자 뭐도 만들어져요? 시간표도 만들어져요. 프로그램화 돼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붕괴만 잘하면 돼요. 붕괴는 프로그램이 해주나요? 안 해주겠죠. 이거는 해야 돼. 여러분이 얘는 정확히 해야 돼. 그러면 전기부터 치산표까지 얘는 다 프로그램이 해줘요.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지금 이렇게 하냐?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는 이게 흘러가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와 있는 걸 의미를 파악하고 이게 뭐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읽기 위해서는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치산표가 그래서 대변과 차변을 맞춰보는 의미에서는 큰 지금 의미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많이 쓰이는 게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현금이 모든 계정이 쫙 나라비가 돼 있고 그쵸? 모든 계정의 증가 감소 잔액이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왜 하는지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계정 과목의 차변 합계 이거 사실은 계산기 다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실제 의미가 있으려면 다 보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 많아요.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면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하실 때는 두들겨 봐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차변 대변이 정확히 전개되는지를 두들겨 봤을 때 이게 얼마요? 432만 원. 432만 원이 나오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대변 합계 이거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와야 돼요? 이거는 계산해봐가지고 432만 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뭔가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거 의미를 생각해봐야 돼. 아 현금에 지금 분기할 때 대차가 맞아가지고 현금에 한 번 적고 분기할 때마다 차변 한 번 적고 대변 한 번 적고 차변 한 번 적고 대변 한 번 적었으면 얘가 결국 오면은 이 차변의 합계랑 대변의 합계는 얘네 차변 대변 다 더한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차변 합계랑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금액이 그럼 제대로 더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한 거예요. 저기서 아니면 여기서도 잘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실수 요거도 잘못 옮겨 적었거나 그러면 달라요. 그 다음에 퉁퉁퉁 친 결과 요거 있죠. 요거 얼마예요? 225만 원에 나와 있나요? 225만 원 잔액이죠. 잔액끼리 봤어도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차변 요거랑 같다. 이제 같을 때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는 요걸 이중선으로 이렇게 끊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합계가 같다. 이제 끝 마감 합계 같다라는 합계가 같다. 회계에서는 합계 같다. 즉 얘랑 일치하고 얘랑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 자, 이거는 1급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2급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산표에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없는 오류인데 이 시산표에서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안 맞아. 그러면 오류가 있다 없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차변 합계랑 대변 합계가 안 맞는 건 어딘가에서 틀린 거라고요. 두 번째,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았어. 그러면 오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OX. 오류가 없다. 전혀 없다. 단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분계를 내가 했는데 어떤 분계를 누락했어. 누락. 빼먹었어. 대차가 맞을까요? 아니 어떤 분계 자체를 그냥 하나 쌩으로 누락했어요. 대변 차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겠죠. 그냥 통째로 빼먹었다고. 차대 맞아요? 맞을 수 있을까요? 맞을 수 있죠. 통째로 빼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계를 이중 분계했어. 또 했어. 했던 걸 또 했어. 대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건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대차 맞아요. 그러니까 시산표에서 검증할 수가 없는 오류예요. 누락, 이중 분계. 그 다음에 분계를 뒤집어서 했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매출원가 그렇게 써가지고 분개를 했어요. 잘못됐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액을 양방에 잘못 썼네. 2만 원이 75만 원인데 50만 원 썼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 오류들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산표는 대변과 차변이 제대로 전기되어 있는지만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대차가 안 맞는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어디선가. 여러분이 한두 번 해보셔야 되는데, 바로 맞으면 대단히 잘하시는 거고, 대부분 바로 안 맞아요.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뭐가 틀린지 물어보시는데,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엄청 성장하는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틀린 거를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를 내가 빨리 찾는 게 여러분이 빨리 이제 숙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회계 실무도요. 대부분의 시간은요. 틀린 거 찾고 잘못된 거 없는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게 실무예요. 실무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왜 도움이 되냐면요. 어디서 틀렸는지를 유추해내는 것도 상당히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틀렸겠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실력이에요. 그리고 회계 실무는요. 대부분 이 틀린 거 찾아내고 이게 왜 잘못됐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하는 과정에서 늘고 또 많이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맞으면 좋겠지만 틀려도 찾아보는데 여러분이 되게 엄청난 그 실력이 늘어요. 그 찾아볼 때 얘를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글자도 알아볼 수 없게 막 삐뚤빼뚤 적어가지고 그렇게 적으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기도 싫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크게 줄 맞춰서 적으시고요. 딱딱 줄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적으면요 찾기도 쉬워요. 그게 조금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잘 돼요. 이게 이쁘게 딱 줄 맞춰서 어떤 분도 안 되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노력을 하셔야 돼. 줄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것 노력하시고, 이것도 적을 때 금액을요 이렇게 적고 칸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적어야지. 막 이거 하라고 하시면요 키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막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한 방에 맞으면 되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거를 이제 그죠?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키도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튀게 좀 그려주시고, 그게 좋아요. 회계하는 사람들은요 이 실수를 적게 하는 거 있죠. 그거에 좀 특화된 사람이 좀 강해요. 내가 꼼꼼하고 그런데 그런 거 꼼꼼하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런데 그래서 그런 능력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써봐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액 같은 거 적을 때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적으세요. 0 다. 이거를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있어. 점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럼 500만 원이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진짜 정말 가게에서 바쁜 사람들이 이게 0을 이렇게 0세 개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해요. 어떤 회계사도 이렇게 안 해요. 어떤 회계사 세무사님도 이렇게 안 해요. 틀릴까 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건 자기만 알아보는 거. 자기만 메모할 때 상관없는데 영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좋아요. 단언컨대 안 좋아요. 다 쓰세요. 오래 안 걸려요. 자, 다시 얘기 돌아와서 우리가 시산표를 했어요. 좀 쉬어야겠다. 이게 좀 마감이 좀 긴데 시산표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제가 비워놨죠. 합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도 보여요. 잔액도 보이죠. 그래서 합계와 잔액이 모두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부르기를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이름을 붙여요. 합계만 있으면 합계 시산표고요. 잔액만 바로 보여주면 잔액 시산표. 어떻게든 표현. 이거를 실무에서는요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해서 합잔 그래요. TV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합계 잔액이라고 해서 합잔 가져와라 이래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간표는 첫 번째 재무제표는 아니다. 두 번째 아무 때나 만들어 볼 수 있다.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만들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처음에는 이게 차변과 대변이 올바로 전개됐는지 알아보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전산시대에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거는 어차피 차대는 맞아요. 분계가 제대로 들어가면 컴퓨터니까 실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에서 전산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일정 시점에 계정의 증가와 감소와 잔액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이 장부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감을 봐야 되는데 마감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할게요.